불과 몇 주 전 발표된 아주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 정보는 단 몇 주 만에 여러분의 혈압을 20, 30, 심지어 4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일종의 스위치, 즉 하나의 제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스위치가 켜짐, 온 상태로 고정되면 아무리 많은 약을 먹어도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스위치를 끄는 법을 배우면 심혈관계 전체가 재설정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며 수백 번이나 이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4에서 6가지 약물을 복용하고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던 환자들이 이 스위치를 끄는 법을 배우자 몇 주 만에 혈압이 떨어지고 몇 달 후에는 약물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위험한 스위치를 고정하고 있던 원인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스위치가 무엇인지, 어떤 7가지 기전이 스위치를 켜진 상태로 유지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위치를 끄는 7가지 증명된 기술과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혈압 수치를 남겨주세요. 숫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하는지 파악하여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윌리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스위치가 수년간 켜져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윌리엄은 69세의 은퇴한 회계사였고 혈압은 178, 104였습니다. 그는 6년 동안 혈압약을 복용해왔습니다. 한 알로 시작해서 제가 만났을 때는 매일 4가지 다른 약물, ACE 억제제, ARB, 칼슘 채널 차단제, 이뇨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약을 바꾸고 용량을 늘렸지만 혈압은 172, 100 정도로 조금 떨어질 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수축기 혈압은 160m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약물 부작용은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뇨제 때문에 화장실을 계속 찾아야 했고 ACE 억제제는 마른 기침을, 칼슘 채널 차단제는 발목 부종을, 베타 차단제는 만성 피로를 유발했습니다. 윌리엄은 절망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약도 꼬박꼬박 먹고 소금도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집니까? 저는 윌리엄에게 하루 일상을 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식단이나 운동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감정 상태와 스트레스, 정신적 패턴을 물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기 전부터 불안해했습니다. 건강 걱정, 뇌졸중 걱정, 은퇴 자금 걱정 등으로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심장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더 불안해졌고 아침 식사 때는 사소한 일로 아내와 언쟁을 높였습니다. 오전 내내 뉴스를 보며 화를 내고 수시로 혈압을 재며 높은 수치에 더 불안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오후에는 긴장으로 지쳤지만 쉴 수 없었고 저녁에도 뉴스와 걱정,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잠을 설치고 새벽에 깨는 일상이 수년간 반복되었고 그의 혈압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윌리엄에게 그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윌리엄 씨, 혈압약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어떤 시스템이 약효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제어 시스템이 수년간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어 비상 모드에 고정된 상태입니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6가지 기전을 통해 동시에 혈압을 높입니다. 약물은 이 6가지와 싸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윌리엄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말한 시스템은 바로 별표 교감신경계 별표입니다. 흔히 투쟁도피 반응이라 불리는 위험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작동하는 비상경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켜지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부신에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심장을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만들어 심박출량을 늘립니다. 둘째, 이 호르몬들은 전신의 혈관을 수축시켜 저항을 높입니다.
저항이 커지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장의 레닌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나트륨과 수분을 체내에 잡아둡니다.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이 오릅니다. 넷째,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억제합니다. 즉,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 밟는 꼴이 됩니다. 다섯째, 장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생성을 늘려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신장이 나트륨을 더 많이 보유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6가지 기전이 동시에 혈압을 밀어 올립니다. 약물로 한두 가지를 막을 순 있어도 6가지를 전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은 원래 고맥에 쫓기거나 사고가 났을 때 같은 실제 비상 상황에서만 잠깐 켜졌다가 꺼지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켜짐 위치에 고정될 때 발생합니다. 윌리엄처럼 만성 스트레스, 걱정, 수면 부족, 염증성 식단 등으로 인해 하루 18에서 20시간 동안 교감신경이 80에서 90% 가동되는 상태라면 어떤 약물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윌리엄에게 교감신경 스위치를 끄는 7가지 기술을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 팁이 아니라 교감신경 톤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높이는 생리학적 개입입니다. 기술을 배우기 전 교감신경 활성화에는 별표, 급성 별표과 만성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급성 활성화는 언쟁이나 나쁜 뉴스 등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혈압이 치솟는 경우로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합니다. 만성 활성화는 평온한 상태에서도 기본 교감신경 톤이 하루 종일 높은 상태로 매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기준점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스파이크를 잡는 급성 기술과 기준점을 낮추는 만성 기술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댓글로 급성, 만성 또는 둘 다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별표 첫 번째 급성 차단 기술인 다이빙 반사 재설정, 다이빙 리플렉스 리세트, 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교감신경을 끄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10에서 30초 내에 작동합니다. 찬물이 코, 이마, 눈 주변에 닿으면 포유류에게 내재된 잠수 반사가 즉시 발동합니다. 물속에서 익사를 방지하기 위한 이 반사가 켜지면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말초 혈관이 수축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교감신경이 꺼지고 부교감신경이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이 기술은 의지나 연습이 필요 없는 자동 반사입니다. 단,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아주 차가운 물, 얼음물을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얼굴을 담가야 합니다. 71세의 도로시 환자는 불안으로 혈압이 190까지 치솟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주자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실제로 시도해보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파이크가 올 때 얼음물에 얼굴을 15초간 담근 후 182, 108이던 혈압이 30초 만에 156, 94로 떨어졌습니다. 3번 반복 후에는 142, 84까지 내려갔습니다. 도로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어 안도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간단합니다. 큰 그릇에 가장 차가운 물과 얼음을 채우고 숨을 참고 얼굴을 담근 뒤 15초를 셉니다. 이를 최대 3회 반복합니다. 주에 심장 리듬 문제, 녹내장, 심한 폐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별표 두 번째 급성 기술은 발살바 재설정, 발살버 리세트, 별표입니다. 병원에서 부정맥을 멈출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교감신경 톤과 혈압을 강력하게 낮춥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숨을 멈추고 배변을 하듯 15에서 20초간 힘을 줍니다. 복압 상승. 이렇게 하면 흉부 압력이 높아져 주요 혈관의 압력 감지기, 압력 수용체, 가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압력이 너무 높으니 당장 낮춰라. 뇌는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심박수와 혈압을 즉시 떨어뜨립니다. 많은 분이 너무 짧게 힘을 주어 실패합니다. 적어도 15초,
이상적으로는 20초간 단단한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68세 로버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이 190까지 올랐지만 이 기술을 배운 후 전화통화 중 화가 날 때 즉시 실행했습니다. 20초간 발살발을 수행한 후 분노가 가라앉고 혈압은 188, 106에서 162, 94로 떨어졌습니다. 별표 세 번째 급성 기술은 478 비상 호흡 별표입니다.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이 방법은 공황 및 불안으로 인한 스파이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으며 입으로 8초간 내뱉습니다. 숨을 참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약간 증가하여 이완 반응을 유발하고 들이마시는 것보다 2배 긴 날숨, 이 비율, 이 미주신경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입술을 오므리고 내뱉는 저항호흡은 행경막을 활성화해 효과를 높입니다. 건강염려증으로 응급실을 자주 찾던 73세 마가렛은 가슴 통증으로 공황 발작이 시작되었을 때 이 호흡법을 4사이클 수행했습니다. 115였던 심박수는 82로 혈압은 176, 102에서 152, 88로 떨어졌습니다. 프로토콜은 간단합니다. 4. 들숨, -7, 멈춤, -8, 날숨, 패턴을 최소 4회, 필요시 8회까지 반복하세요.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설명한 3가지 기술은 급성 스파이크를 위한 응급 도구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루 종일 교감신경이 과열된 별표, 만성 교감신경 활성화 별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별표 4번째 기술은 심박변이도 HRV, 코히어런스 호흡 별표입니다. 이는 만성적인 교감신경톤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일상 훈련입니다. HRV가 높다는 것은 심장이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뜻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고혈압 환자는 HRV가 낮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분당 정확히 6회, 5초 들숨, 5초 날숨, 로 호흡하면 심박수와 호흡이 동기화되는 코히어런스, 일관성, 상태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씩 이 호흡을 하면 8에서 12주 후 혈압이 10에서 15포인트 감소하며 이는 약물 하나를 추가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윌리엄은 매일 아침 20분씩 이 호흡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3주 차부터 적응했고 8주 차에는 약물 조절 없이도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 호흡은 미주신경을 강화하고 압력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이며 코르티솔을 줄이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합니다. 프로토콜은 매일 아침 20분, 5초 들숨 -5초 날숨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해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별표 5번째 기술은 자율신경 훈련을 동반한 점진적 근육 이완법 별표입니다. 단순히 근육을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결합해야 합니다. 근육을 긴장시키며 5초간 숨을 들이마셔 의도적으로 교감신경을 켭니다. 그리고 근육을 풀며 10초간 천천히 내뱉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 대조를 통해 신경계가 이완 상태로 전환하는 법을 학습합니다. 발부터 시작해 전신으로 올라가며 진행하면 약 10에서 12분이 소요됩니다. 윌리엄은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훈련을 했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깊은 수면은 혈압이 10에서 20% 떨어지는 야간 담금, 디핑, 현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그는 낮 동안에도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이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별표 6번째 기술은 미주신경 강화, 숨참기, 별표입니다. 미주신경도 근육처럼 훈련할수록 강해집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폐를 비운 상태로 숨참기입니다. 숨을 완전히 내뱉은 후 숨을 쉬고 싶은 강한 욕구가 들 때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로 들이마십니다. 이때 이산화탄소 축적과 그 해소 과정이 미주신경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윌리엄은 아침 호흡 훈련 직후 이 숨참기를 5회 실시했습니다.
3주 만에 안정시 심박수가 76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주신경톤이 증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프로토콜은 매일 5회, 숨을 다 뱉고 참은 뒤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면 참는 시간을 줄이세요. 별표 7번째 기술은 일주기 리듬 재설정 별표입니다. 교감신경은 아침에 높고 밤에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는 이 리듬이 깨져 밤에도 교감신경이 높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야간 혈압 비담금. 이는 심장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빛 노출 관리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야외에서 10에서 30분간 밝은 빛을 눈으로 쬐어 뇌시계를 낮으로 설정하세요. 반대로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크린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식사 시간 제한입니다. 식사 시간을 10에서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오전 7시, 오후 7시, 저녁 7시 이후에는 금식하여 몸에 밤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윌리엄은 이를 철저히 지켰고 2주 만에 수면이 개선되었으며 24시간 혈압 모니터링에서 처음으로 건강한 야간 혈압 감소 패턴을 보였습니다. 윌리엄의 최종 프로토콜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다음을 실천하여 혈압을 178, 104에서 136, 80으로 낮췄습니다. 급성, 스파이크 발생 시 다이빙 반사, 발살바, 478 호흡 사용. 아침, 기상 후 20분 햇빛 쐬기 플러스 20분 코히어런스 호흡 플러스 5회 미주신경 숨 참기. 저녁, 오후 6시 30분 식사 완료, 이후 금식, 8시 이후 스크린 끄고 조명 어둡게, 9시 근육 이완법, 10시 취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가지 약물을 2가지로 줄였고 용량도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혈압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기술들이 혈압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이 기술들은 약물이 더 잘 듣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의사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약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단과 운동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당뇨, 신장질환, 신부전 등 복잡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특정 질환, 신부전 시 발살바주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적인 조언으로 부족하다면 제 뉴스레터에 가입하여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기술 중 가장 먼저 시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얼음물을 이용한 다이빙 반사? 매일 20분 호흡? 아니면 일주기 리듬 관리?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윌리엄처럼 갇혀있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실제 효과가 입증된 의학적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그 스위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끄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여 윌리엄처럼 혈압의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